안녕하십니까. 정종채 변호사의 케이스 앤 로. 오늘은 조세에서 특히 기업법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대표자 횡령 시의 소득 처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그 뭐 사회적으로 무리를 많이 일으킨 기업 오너들이죠. 기업의 돈을 자기 마치 삼짓돈인 것처럼 횡령을 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파렴치한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자기 돈을 회사의 돈을 이렇게 횡령을 하면 그 횡령한 돈만큼 회사한테 손해가 가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손해가 갑니다. 조세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조세법적으로는 그 횡령한 돈만큼 그 오너에게 상여를 준 것으로 봐가지고 소득세를 원천 징수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부과되는 거죠. 물론 오너가 돈이 있으면 오너한테 회사가 그 상여 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납부하고 오너한테 구상금 청구를 하면 되겠죠. 횡령금과 마찬가지로. 하지만 만약에 회사가 어려워져 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 그리고 오너도 돈이 없다. 그러면은 회사한테는 이중의 손해가 가는 겁니다. 횡령금은 횡령금대로 날라가고 그 다음에 횡령한 오너가 내야 되는 근로소득세까지 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진짜 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법에서는 일부 예외를 둬가지고 회사가 사후에 그 횡령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입금, 산입 등 조세 처분하고 그 다음에 환수 노력을 하면 아, 횡령으로 나간 것은 아니고 그 오너한테 손해배상 채권이 있는 걸로 봐가지고 상여 처분을 하지 않고 그래서 원천징수 납부 의무는 없는 걸로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법리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과세 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를 경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입금 산입이나 송금 불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라서 이제 소득 처분을 해야 됩니다. 사회 유출 밖으로 나간 경우에는 첫 번째로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누구한테 귀속됐는지에 따라서 상여, 임직원이나 대표이사 이사 등이 해당됩니다. 배당, 그 외 주주들에 해당됩니다. 기타 사회 유출, 그러니까 법인이나 다른 개인 사업자한테 간 경우 또는 기타 소득은 그 외의 경우에 이제 기타 소득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매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의 전부가 사회 유출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에 상응하는 비용을 공제를 안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납세 의무가 일단 근로자한테 발생한 이후에는 그 귀속자가 그 소득 금액을 회사로 환원시키더라도 납세 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미 발생한 소득이다라는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원칙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 통칙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의거해서 법인이 소득금의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걸로 의제가 되는 거예요.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 징수 의무도 성립한다. 하지만 그 소득금액의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따른 국세 부과 제적 기간은 이 만료돼 버리면 원천 징수 의무도 소멸한다. 참 말이 어렵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2018년도에 예를 들어 100억 원이 사회에 유출이 됐어요. 그 횡령을 했습니다. 100억 원을. 그런데 2024년에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걸 발견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2024년에 세무서가 회사한테 보내겠죠. 그러면 그때 소득이 의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소득의 귀속연도는 언제입니까? 2018년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부가채적 기간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건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그럼 이 법인은 그럼 어떻게 다투어야 되느냐? 부당한 소득금의 변동통지를 받았을 때 소득금의 변동통지는 원천 징수 의무자인 법인이 납세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처분이니까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직접 기소소송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소득금의 변동통지를 직접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소득금액 변동통지 시에 그러면 보십시오. 이게 여기서부터 킥한데 소득금액 변동통지 시에 귀속자 또는 소득을 받은 것으로 의지되는 사람이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게 의지가 됩니까? 의지가 안 되죠. 이 기술적인 문제인데 의지가 안 돼버립니다. 의지가 안 되면 소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인도 상속받을 조세 의무가 없다라고 본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 법인도 당연히 원천징수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없습니다. 이 부분 아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2018년도 횡령하셨고 나중에 2024년에 그 세무조사 받아가지고 그게 발견이 됐는데 그분이 2023년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면 소득금의 변동통지 시에 귀속자가 이미 사망한 것이니까
근로소득세 자체가 소득의제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소득의제가 안 되니까 근로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법인한테도 원천징수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귀속이 불명한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귀속이 불명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귀속이 불명한 경우에는 대표자한테 귀속된 걸로 봅니다. 이를 대표자 인정상계라고 보통 부르는데, 어, 보통 회사에는 대표이사, 월급장이 대표이사가 있고 또 오너가 또 따로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소액 주주가 아닌 임원과 그 특수관계자가 법인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해당 임원을 대표자로 본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이면 사실상의 대표자로 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월급쟁이 대표이사와 오너인 30% 이상을 가지고 회사를 오너인 사내 이사가 임원이 있다라고 하면 이 임원을 그냥 대표자 인정상의 대표자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어차피 회사의 지배자는 한 명입니다. 동의는 한 명인데 만약에 오너가 임원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대표이사가 지는 거죠. 매우 부당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였다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인정상계 대상을 보지 않는다는 예외적인 규정이 있지만 사실 위험하죠. 그래서 다만 이제 대표자 횡령이 상여 처분을 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법인세법 시행령 106조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106조에 의하면 법인이 세무조사 통지를 이전에 결국 자발적으로 수령 신고 기간 내에 사회에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입금을 산입하여 신고하면 사내 유보로 봐준다. 그러니까 요건이 두 개죠. 자발성 플러스 회수, 그 다음에 입금 처리. 근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단수장. 세무조사 통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경정을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회 유출된 금액을 입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그러니까 요게 단서가 참 어려운데 일부 조사팀에서는 요 단서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세무조사 통지 전에 입금 산입하고 사회 유출 금액까지 모두 회수해야 된다 라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단서를 보면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입금 산입만 하면 되는 거지 회수는 그 이후에 해도 되는 거죠. 세무조사 착수되고 난 다음에 회수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106조는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례는 좀 더 너그럽습니다. 판례는 회수 자체를 다 안 해도 회수 노력만 하면 판례에서는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원래 아까 법인세법 시행령 생기기 전에도 있었던 그 내용입니다만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표이사 실질적 오너 대표이사가 횡령하면 애당초 대표이사가 회사잖아요. 근데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니까 무조건 사회 유출된 거고 상해 처분이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법인한테 너무 가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원은 반성적 고려에 따라서 2007-23323 판결을 통해서 실질적 대표자의 횡령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자발적으로 횡령인 걸 밝히고 손해배상 채권을 계상한 다음에 입금 산입한 다음에 회수를 위해 노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회 유출을 보지 않을 수 있는 법리로 변경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트릭해요. 이 판결 자체를 읽어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뭐냐면 실질적 대표자가 횡령할 전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경우라서 무조건 사회 유출이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 에는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게 뭐냐 이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오너들한테 해당이 안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핵심은 만약에 그 횡령 대표이사가 오너가 아니었다든지 지배 정도가 지배를 할 수 없는 오너가 아니었다든지 또는 횡령이 이르긴 경영이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해서 대표이사의 의사와 법인의 의사가 동일하지 않거나 또는 대표이사와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을 보기 어려운 경우 등 이상하죠. 요 경우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사실상 경영권 변동이 생겨가지고요. 경영 주체의 경영 변동이 생겨가지고 횡령할 때의 경영 주체하고 사실상 대표자와 횡령 후의 경영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들의 이해관계도 다르고 의사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 경우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 판례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그 경우입니다. 결국은 뭐 언론 얘기 해놨지만 횡령을 법인이 사후적으로 묵인하지 않았다고 볼 사유, 묵인하지 않았다고 볼 사유 이거는 거의 없어요. 오너의 경우에는 결국은 추인하지 않은 경우죠. 추인하지 않은 경우 옛날 경영 주체의 행위를 추인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경영 주체의 변경 M&A나 주주총회 이걸로 경영권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주체가 종전 주체의 경영 주체의 횡령 행위를 추인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한 경영 주체 간의 분쟁이 생겨가지고 그 과정에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경영주체들 간에 분쟁이 생겨서 외부에 공개되고 1급 삼입돼가지고 환수 절차에 이르는 경우, 이거는 경영주체들이 달라진 경우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부가제척 기간은 뭐 좀 특별합니다. 이거는 원래 국세 부가제척 기간 원칙적으로 5년,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7년, 납세자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 등을 하는 경우에는 10년입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건설 사례입니다. 새로운 건설 사례인데 횡령은 한 7년 전에 이루어졌고요.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아가지고 대표적 횡령이 있는 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원래 이제 법인의 원천징수 납부 의무는 그 대표자의 근로소득세 납부 의무에 기반한 거잖아요. 그래서 원 근로소득세 납부 의무의 부가제척 기간이 통과돼버리면 이거는 원천징수 납부 의무도 없어진다라는 판례가, 제가 수행한 사건이거든요. 제가 수행한 사건이고 제가 유학 가기 전에 했던 사건인데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1심, 2심에서는 안 받아들여진, 대법원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어요. 뭐냐면 대표자가 그에게 횡령을 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서 관계사 대여금이나 또는 기부금을 회계 처리하고 허위 영장을 구비했다고 하더라도 요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될 수가 있겠죠.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대표자가 그 과정에서 회계장부 등을 조작한 것은 자기의 범죄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 뿐이지 나중에 소득 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한 행동을 볼 수 없으니까 근로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근로소득세는 5년이니까 7년 전에 이루어졌던 횡령에 대한 부가제척 기간은 만료됐다.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소득이 의제되지만 부가제척 기간은 그 이전이라는 거죠. 실제 규정된 해라는 거죠. 이건 과세관청의 멘붕 용도입니다. 5년,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게 밝혀지는 경우 보통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경우가 밝혀지는 건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세법을 개정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날 뭐라고 했냐면 국세기본법 26조의 1항 1호 후문에서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그와 관련해서 소득 체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또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의 부가제척 기간이 적용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까다로워졌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반드시 법인세법의 경우에도 아까 얘기했던 그 사례와 같은 경우에 반드시 이 경우에 이게 부가제척 기간이 10년이 적용되느냐는 따져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따져봐야 되는 문제지만 그래도 만약에 법인세에서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부가제척 기간이 10년이 되어버린다면 상여 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의무도 부가제척 기간이 10년 늘어난다는 점이 이제 법으로 정해진 거죠.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